우리는 이제 전 시간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보다 앞서 일단 1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AX는 B다.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1차 방정식으로 X는 A분의 B다 라는 유일한 해를 하나 갖고요. 두 번째 케이스,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0 곱하기 X는 0 되는 거죠. 이때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X가 모든 수, 다른 말로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항등식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좌변은 무조건 0일 텐데 우변이 0이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X는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했던 1차 방정식스러운 모양을 해봤고요. 또 다음 단계로 이제 2차 방정식을 펴봤습니다. 2차 방정식 하면은 일단 얘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0이 아닌 경우. A가 0이면은 이제 이 위에 있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A가 0이면은 여기 모양이 앞에 지워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면은 이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쓰죠.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근해공식을 썼습니다. 공식 뭐라고 했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했었는데요. 심지어 이 근해공식이 abc가 뭐 루트 무리수이거나 i 복소수일 때도 성립했습니다. 대신에 그런 2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일단 2차 함계수를 정수로 좀 고쳐라. 고치기 위해서 뭐 유리화 하듯이 고쳤던 방법 기억날 겁니다. 곱해서 고쳐서 풀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방정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요 1차 방정식 모양이든 2차 방정식 모양이든 중간에 뭐가 등장했죠? 절대값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요.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 양수일 때는 그냥 x로,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로 풀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절대값이 한 개가 등장할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갈래로 풀고요. 절대값이 두 개가 등장할 때는 보통 세 갈래로 풀어요. 좀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인 절대값 x가 a예요 라고 하는 방정식, 또는 절대값 x가 절대값 뭐라고 할까? x다. 이런 방정식은 좀 다른 모양으로 풀었었죠. 얘 같은 건 어떻게 푼다? x는 뿔마 a 이렇게 푸는데, 단 이럴 때는요 a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뿔마 a라고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양쪽에 있거나 혹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 없을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목표로 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절대값에 풀 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항상 공부하기 전에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을까?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은 뭘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이 개수생은 뭐죠? 이 개수생, 건씨는 내가 계속하는지 몰랐는데 녹화 중이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표 유형 37번부터 이제 풀면 되겠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5페이지에 있는 37번 문제예요. 뭐 활용 문제라고는 하나, 뭐 워낙 이런 비슷한 문제류는 중3 때도 풀어봤기 때문에 따로 뭐 개념을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일단 정사각형 나오고요, 그렇죠?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cm만큼 느리고 세로의 길이는 3cm만큼 줄여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가로는 1cm만큼 느리고요. 세로는 3cm만큼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새로운 직사각형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가로는 1cm만큼, 세로는 3cm만큼 줄인 거죠. 근데 이 넓이, 이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가 12제곱cm일 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시라고 문제입니다. 넓이를 구하라고는 했으나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일단 xcm라고 놓고 식을 만들면 될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cm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늘어나고 줄어든, 가로는 늘어나고 세로는 줄어든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는 얼마가 되고 x 더하기 1, 그치? 세로는 얼마가 되고 x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12가 나오는 이런 아주 단순한 모양의 이차 방정식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전개해서 풀면 금방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이거는 뭐 중3 버전이니까 x제곱에 이게 빼기 2x가 될 거고요. 1차항 정리한 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데 2항 되면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x가 어디다 쓸까요? x 마이너스 5 x 더하기 3일 거예요. 따라서 그는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일단 x가 뭐였죠? 정사각형의 길이였기 때문에 음수는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그쵸? 따라서 x 한 변의 길이가 5인 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답은 25제곱cm가 되겠네요. 이해 가죠? 이거는 뭐 워낙 쉬운 내용이고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 이것도 어쨌든 인수분해로 풀었다라는 것밖에 없고요.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이 파트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이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다 정도로만 일단 알아보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특강 45번입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도 잠깐 복습했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절대값이 꽤 복잡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수학이 어디가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절대값,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부터 할 가우스입니다. 절대값 들어가는 거랑 가우스 들어가는 거 나오면요 애들이 일단 멘탈이 나가요. 문제가 어려워서. 가우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호 중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게 대괄호가 아니라 어떤 x라는 숫자를 하나 쓴 다음에 양쪽에 대괄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가우스 x 일단 이렇게 읽을 거예요. 뭐를 읽을 때는 가우스 x라고 읽을 거고요. 이해 가죠? 가우스 x라고 읽을 거고요. 뜻은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크지 않다. 그쵸? 크지 않다가 다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작거나 같다죠?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 불러? 이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x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어떤 정수?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 기호가. 이해가요? x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이해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우스 2.3 가우스 2.3이 있다고 칩시다. 가우스 2.3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뭐 2고 뭐 3 2.3은 2와 3 사이인 건 이해 가죠? 2.3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2.3이 그쵸? 그럼 2.3 이하가 어딥니까? 얘 포함해서 이 왼쪽 애들이죠. 그쵸? 이해 가요? 이 왼쪽에 보면은 수많은 정수가 있을 텐데 그 정수들 중에서 어떤 정수? 가장 큰 정수예요. 가장 큰 정수가 누굽니까? 얘죠. 2. 이해 가요? 그래서 가우스 2.3이라는 값은 2입니다. 이해 가요? 가우스 2.3이 얼마냐 하면은 2예요. 가우스 5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뭐 5가 있고 6이 있고 막 있을 거예요. 그치? 쭉 있을 텐데 5가 여기 있는 거잖아. 딱 5. 정확하게 눈금자리. 그치? 정수 눈금자리. 5 이하에서 놓고 본다면 5 왼쪽이니까 여기죠? 이해 가요? 여기 왼쪽에는 정수 4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정수 찾는 거니까 누구겠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누굽니까? 5가 되겠죠.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5부터니까 5 이하니까 그치? 가우스 5는 얼마야 하면은 5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정렬 바빠가지고 대답도 못해요. 그쵸? 이해 가요? 마이너스 3의 가우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직선에서 여기 마이너스 뭐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3은 여기잖아요. 얘 이하니까 여기 포함해서 이 왼쪽에 있는 정수들 여기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 가장 큰 정수가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거고요. 이해 가요? 조심할 게 요건데요. 마이너스 4.2의 가우스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있을 때 마이너스 4.2가 어디겠어? 여기겠죠? 이거 이해 가요? 마이너스 4.2의 위치? 이해 가요? 마이너스 4.2의 위치? 요 이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여기에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쉽게 말하면 이 눈금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눈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눈금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5죠? 얘는요 마이너스 5가 돼요. 이해 가요? 자, 지금 방금 계산한 네 가지를 다시 써볼게요. 가우스 2.3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 가우스 5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5. 가우스 마이너스 3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3. 가우스 마이너스 4.2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양수는요.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정수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양수일 때는. 이해가요? 음수 같은 경우는요. 정수일 때는 그대로 적는데요. 이 정수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가우스를 보통 학생들이 암기할 때 그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그냥 야 소수 좀 무시하면 돼. 소수 없이 쓰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양수는 그게 돼요. 양수일 때는요. 소수 좀 무시하고 그냥 쓰면 돼요. 2, 5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음수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정수가 들어갈 때는 그대로 나오겠지만 이 정수가 아닐 때는요. 하나 더 작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해가요? 일단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점을 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작거나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이해가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숫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은 철저하게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2.3이라는 이 수는요. 2 이상 3 미만이죠. 이해가요? 5라고 하는 정수는요. 5 이상 6 미만이죠. 이해가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죠. 마이너스 4.2라는 이 수는 어때요? 이거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4 미만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이렇게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웃한 두 정수 사이로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우스는 어떤가?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값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x라는 어떤 수가 어떤 n이라는 정수와 n 더하기 1이라는 정수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n 이상 n 더하기 1 미만 이렇게. 이해가요? 이 둘은 어떤 차이라고요? 이웃한 두 정수. n은 뭐라고요? 정수. x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우스 x라는 이 값은 누구다?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잘 바꿔 써서 쓸 수 있다는 거를 익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가우스를 간단하게 공부할 때, 맨 처음 공부할 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x가 대체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느냐. 두두목이요. 잘 보세요. 왼쪽은 등호가 있고 오른쪽은 등호가 없습니다. 그쵸? x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느냐. 어떤 정수 이상, 어떤 정수 미만이냐를 보시고 그렇다면은 가우스 x는 뭐다? n이다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까처럼 숫자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 가우스를 배우니까 내가 예를 들어준 것 뿐이고 실제로 가우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x가 정수 이상 그 다음 정수 미만 범위에 있을 때 저 가우스 x는 숫자 n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거기 하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주 간단한 모양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1 이상의 3 미만입니다. 그럴 때 3x에서 가우스 x를 뺀 거는 2x 제곱에서 가우스 x의 제곱을 뺀 거랑 같다라고 하는 요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마치 2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이해가요? 얼핏 보면은 2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이해가죠? 근데 가우스라는 기호가 중간에 딱 들어갔다 이겁니다. 절대값과 그건 비슷해요. 절대값도 어쨌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x를 분류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 저럴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치? 마찬가지야. 가우스, 물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제 초보자의 문제니까 쉬운 것만 할 거예요, 우리는.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저 방정식을 풀려면요. 저 가우스 기호 일단 다른 걸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값 고치듯이. 근데 가우스는 어떨 때마다 값이 바뀐다고요? 정수 이상, 정수 미만. 이해가? 1부터 3까지 1 이상 3 미만. 저 사이에서 가우스 값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1.3 같은 경우는 가우스 하면 1 나올 거고 2.7 이럴 때는 가우스 하면 2 나올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저 가우스 값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 나눠서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요 범위를 두 개로 쪼갤 겁니다. 1 이상 2 미만일 때와 두 번째 2 이상 3 미만일 때. 이해가요? 1부터 3까지를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예요. 1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1부터 2 전까지랑 2부터 3 전까지랑. 이해가요? 왜? 왜 이렇게 쪼갤까? 이렇게 쪼갠다면은 이때 가우스 x는 1일 거고요. 이렇게 쪼개면은 이때 가우스 x는 2일 겁니다. 이해갑니까? 요것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정성원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풀기 쉽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가우스 x라고 써있는 것들은 그냥
다 1입니다. 따라서 좌변은 뭐예요? 3x 빼기 1이죠. 우변은 뭐예요? 2x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 와, 단순한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을 소거하고 3x를 이항하면요, 2x제곱 빼기 3x는 0 나오는 거 이해가죠? 이거 x로 묶으면은 2x 빼기 3은 0 되는 것도 이해갈 거고요. 그렇죠? 인수분해. x 5 나오니까 0 또는 2분의 3 나오죠? 그렇죠? 둘 다 답일까요? 아닐 거예요. 왜? 나는 일단 맨 처음 분류를 어떻게 했다고요? 1 이상 2 미만. 그러니까 나온 답도 그런 답만 인정되는 겁니다. 1 이상 2 미만의 답이 누굽니까? 얘죠? 2분의 4. 그쵸?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0이 어딨어요? 처음 문제부터 없는 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근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이해가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우스 x 값이 2가 나올 거예요. x가 2 이상 3 미만이면 가우스 x는 무조건 2입니다. 그 얘기는 요 둘은 다 2라는 얘기잖아. 숫자 2. 그럼 좌변은 뭡니까? 3x 빼기 2일 거고요. 우변은 뭡니까? 2x 제곱에서 2의 제곱 4를 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요? 이항하면은 2x 제곱 빼기 3x에 지금 우변으로 이항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넘어서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쵸? 인수분해 됩니까? 1, 2, 2, 1에 맞불 돼요. 그치? 이해가지? 그래서 x 빼기 2와 2x 더하기 1은 0꼴이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답일까요? 둘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에요. 물론 둘 다 들어간다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죠. 2 이상 3 미만만 답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답이 되겠죠. 이쪽은 답이 안 됩니다. 음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x는 뭐다? 2 아니면 2분의 3이다. 이해갑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가우스 기호가 등장하는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푸는 것도 있지만 사실 뒤에 가면은 이제 정말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우스만 배우면 지겨워합니다. 배울 때마다 새로우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참 배우다 보면은 절대값도 엄청 싫어하고 가우스도 엄청 싫어하고 그 두 개가 섞이면 쳐다도 안 보겠죠, 애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개념 46부터 또 쭉쭉 나갈 건데요.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차 방정식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다를 지금까지 배운 거야. 계수가 심지어 허수여도 풀 수 있다. 공식이 있지 않느냐?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인수분해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심지어. 근데 어쨌든 풀 수 있다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다. 어떻게? 인수분해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이해가죠? 그 여기에 이제 뭔가 더 얹겠다는 거죠. 고등학교 이용을 추가로 얹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얻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별식 개념, 두 번째는 알파 베타 개념입니다. 요 두 개의 개념을 추가해서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좀 폭을 넓힌다고 할까? 깊이를 좀 깊게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좀 심화되는 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는 판별식이라는 개념, 하나는 근과 계수와 연계라고 부르는 개념. 요거를 이제 좀 더 추가하는 게, 요게 이제 고등학교용 2차 방정식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도 중학교 교재에 가끔 실려있긴 해요. 내용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정상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판별식 개념. 이거 풀 때 x가 뭐라고 했죠? 2a분의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 공식은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이 기억나죠? 이 식에서 일단 이 근원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을 지금부터 D라고 부를 겁니다. 대문자 D. 거기도 나와 있듯이 뭐 디스크리먼트? 기부는 이렇게 있나? 판별식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첫 글자 D를 따와서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D라고 쓸 거고요. 판별식 이렇게 부를 겁니다. 판별식. 이게 뭐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일단 전제 조건은 ABC는 실수라고 일단 칩시다. 즉 허수 갖고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개수가 허수인 방정식은 잠깐 잊으세요.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생각을 할 겁니다. 자, ABC가 실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ABC가 실수니까 요 분모 실수겠네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것도 실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실수고 요것도 실수니까 요 뒤에 있는 값이 실수면은 전체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뒤에 있는 게 보다시피 루트 안에 있는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 요 모양이 양수면 이 모양이 얘가 지금 밑줄 친 요 모양이 양수면 뭐 예를 들어서 1 같은 거 해볼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도 양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해도 그거 실수 아닌가요? 이해가요? 뭐만 이해가요? 다시 B제곱 빼기 4AC가 양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엔 4 해볼까요? 4 이게 4라면요 이게 실제로 루트 4잖아요. 그럼 2잖아 2 그러면 실수분의 실수 더하기 2 실수분의 실수 빼기 2 도 실수겠죠. 그리고 더하기 2랑 빼기 2는 분명히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만약에 이 밑줄 친 값이 0이면요. 근데 좀 되게 중요한 걸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줄 친 값이 0이면요. 여기 0이면은 루트 1이 0이니까 그냥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은 하나 빼기 0은 하나 계산 차이는 없잖아. 그치? 그 뭔 얘기야? 이 근이 변화 없이 그냥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도 실수고 B도 실수니까 실수분의 실수 실근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이 음수라면요 근호 안에 지금 음수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호 안에 음수 있는 건 그 I 나오는 허수 아닌가요? 그러면 실수분의 실수에 플러스 허수 마이너스 허수를 해도 결과는 뭡니까? 허수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허수의 근만 두 개 나오지 않느냐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방정식 하다 보면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풀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ABC가 실수라는 가정이 있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실수일 테니까 얘만 실수라면 실근이겠네. 얘가 허수라면 허근이겠네. 얘가 0이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중근이겠네.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 D라는 값을 아까 했듯이 B제곱 빼기 4AC라고 할 거고요. 이게 뭐라고요?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을 D라고 지금 치환하듯이 놓은 겁니다. 이 D값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할 거고요. D값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이걸 줄여서 여러분이 그동안 중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중근이라고. 만약에 D값이 0보다 작으면 근호 안에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허수인 근. 이런 식으로 무엇만 보고 B제곱 빼기 4AC에 무엇만 보고? 부호만 보고. 알겠어? 부호만 보고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판별식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B제곱 빼기 4AC에 무엇만 보고? 부호만 보고. 양수냐 0이냐 음수냐만 보고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실근인 실수로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해가요? 방정식을 다 계산하지 않고도. 단! 이 판별식은 언제만 소용이 가능하다? 계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허수일 때는 절대 판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여러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얘기는 점프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얘기했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요. 이 전제 조건들. 2차 방정식입니까? 계수는 0이 아니다. 판별식 쓸 겁니까? A, B, C는 실수다. 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요 말을 쏙 빼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요 말이 빠지면 이거 다 틀립니다. 세 개가. 이 말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처음부터 깊숙이 배우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실근이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해서 129쪽에 있는 3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더하기 1x 제곱 빼기 2배의 k 더하기 2의 x 더하기 k 빼기 2는 0. 이게 무슨 방정식인가요? 2차 방정식인가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2차항 계수가 이렇게 문자인데? 저기 0이 아니란 뭐가 있어, 그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죠?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이게 써있다는 건 뭘 뜻할까? 저 2차항 계수가 0이 절대 안 나온다는 뜻. 즉, k 더하기 1이 절대 0이 아닐 거라는 뜻. 다시 말해서 k는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닐 거라는 뜻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해가요?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정식이 있다 이러면요. 요 케이스도 따로 고려를 해야 돼요. k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를 따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정신없겠죠? 일단 뭐 요런 게 하나 수고했다는 거고요. 1번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k가 얼마일까?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면 k가 얼마일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브를 갖는다면 k는 얼마일까를 찾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죠? 이러한 무슨 k? 실수 k래요. k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에다가 1을 더한다 실수, 실수에 2를 더해서 2를 곱한다 실수, 실수에서 2를 뺀다 실수. 뭐야?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이 다 실수입니다. 이게 확인돼야만 우리는 판별식이 가능한 겁니다. 실수 k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그러면 얘는요 판별식의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0보다 크다. 양수란 얘기죠. 두 번째 중근은요. 중근이 뭘 줄여서 한 말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그치? 이때는 판별식의 부호가 뭐였어? 부호가 있어. 0이지. 이해가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는요 판별식의 부호는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그렇다면 판별식은 누구입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누구입니까? D는 누구입니까? 하면요 B제곱 빼기 4AC B제곱 B가 누구야?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2지? 그거를 제곱한 거 B제곱 빼기 4 곱하기 A는 K 더하기 1 C는 K 빼기 2죠. 이렇게 한 게 바로 판별식 D입니다. 이해가요? 전개해 볼게요.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제곱이 마이너스 2도 제곱되고 k 더하기도 제곱되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앞에 거가 제곱되면 4가 될 거고요. k 더하기가 제곱돼요. 이거 전개하면은 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될 거야. 빼기 4 곱하기에 k 더하기 1 곱하기 k 빼기 2만 따로 전개할게요. 이거만 뒤에 거만 2차식으로 전개하면은 k 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전개한다고 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게? 4k 제곱 빼기 4k 제곱. 일단 2차 항은 지워질 거야. 이해가니? 4k 제곱 빼기 4k 제곱이라서. 1차는요 앞에 16k이고 뒤에 더하기 4k가 있네. 그치? 얼마가 돼? 20k가 되겠네. 상수항은요 16 여기 더하기 8 있죠? 얼마? 24네. 더하기 24. 이해가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뭘까요? 판별식이 얘니까 20k 더하기 24가 0보다 크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1차 부등식을 풀면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0분의 24보다 크다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1차 부등식 이항하고 양변 나누는 거니까. 가능해 안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죠? 이거 4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5분의 6 되겠네. 그치? 그래서 1번의 정답은 k는 마이너스 5분의 6 초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판별식이 20k 더하기 24라며 그치? 20k 더하기 24가 얼마다? 0이다. 이건 1차 방정식이야. 아까는 1차 부등식이었고 따라서 이항의 k는 얼마? 마이너스 20분의 24 약분해서 k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6 이면은 저 방정식은 분명히 중근을 가질 거야 해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작다면 뭐예요? 20k 더하기 24가 0보다 작다. 1차 부등식 풀면요 k는 마이너스 20분의 24보다 작다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답인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절레 흔든 거야 그러면? 답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방금 구한 거 1번, 2번, 3번 답이 아닌 게 있습니다. 누가 답이 아닌가요? 여기가 이해 갔습니까? 판별식을 구해서 부호만 따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알 수 있다면서요? 기껏 했잖아. 근데 왜 답이 아닐까요? 왜 답이 아니냐? 왜긴 왜야? 이래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2차 방정식이어야 근이 2개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거 k-1 돼버리면 저 1차 방정식 돼버립니다. 근이 1개밖에 안 나오게 돼요. 뭔 말 이해 갑니까? 여기 범위 중에서 마이너스 1을 품는 범위가 있죠. 하나. 누구? 얘죠. 뭐라는 거? 뭐라는지 모르겠어? 다시 할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5분의 6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이해 가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냐 이거죠 내 말은. 아니죠. 얘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2차 방정식 안 돼서 근이 1개밖에 안 나올 텐데 이해가? 따라서 1번의 답을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1번의 답은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맞으나 누구는 빼야 돼? 마이너스 1 하나는 빼야 돼요. 마이너스 1은 제외해라. 이해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정답을 1번 정답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얘랑 같은 뜻으로 또 다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색칠한 부분에서 얘 하나 빼래요. 이 뭐 같아요? 얘부터 얘까지도 되고 얘 큰 것도 되고 이해가요? 그래서 얘의 정답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어떻게? 마이너스 6분의 5부터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여러 번 교재에 있는 정답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녹색처럼 써도 됩니다. 그게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주의사항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어야지. 즉 최고차항 계수, 2차항 계수는 0이 나오면 안 돼. 그래야 2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를 까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이해 갔어요?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D라고 안 나오고 4분의 D라고 나와요. 그쵸? 보여요? 풀이를 보시면은 D라고 안 나오고 4분의 D라고 나옵니다. 4분의 D는 뭘까요 대체? 보이게 잠깐 할게요. 원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 귀찮다 이것도.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X를 구하면 뭐 하나고요? 이것도 몇 번째 쓰는 거야 지금, 그치? 이거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은 정말 어떻게 되냐 대체 이거 이해가죠? A, B, C가 실수일 때 우리는 요것의 부호만 보고도 충분히 이게 어떤 상태인지, 서로 다른 두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치? 지금부터 D를 뭐라고 하자? B제곱 빼기 4AC라 하여 이것의 부호만 보고도, 그치? 이것의 부호만으로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의 오로지 부호만으로도 충분히 근을 판단할 수가 있었다. 이게 메인 테마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래 내가 중3 애들한테도 하긴 하는데 중3 애들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짝수공식 안 해라고 시키는데, 혹시 2차 방정식 중에서 이런 식으로 1차항의 개수가 짝수 모양의 형태, 요때 혹시 공식이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외우라고까지는 내가 너 차마 그런 말 못하겠다.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건 압니까? 짝수일 때는 또 다르게도 풀던데. 근데 어떤 친구도 그러겠죠. 선생님, 짝수 공식 외워야 돼요? 저걸로 풀면 안 돼요? 저걸로 풀어도 돼요, 물론. 안전한 법은 없습니다. 되죠. 근데 짝수 공식을 하나 알아두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약분 한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두 개를 외울 바에 하나만 외우겠다 해가지고 하나만 외우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하나만 외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럴 때는 저 근의 공식이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기 얘랑 차이점이 뭐가 있냐? B가 2B 프라임 된 거밖에 없잖아. 이해 가니? B가 2B 프라임 된 거밖에 없잖아. 자, 만약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요 차이만 이해하면은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이 된다는 건 금방 이해해요. 요 차이만 이해하면은. 1차 계수가 요거네. 그치? 요것만 이해하면요. 조식이 결국 요식되는 건 금방 이해한다 이거죠, 내 말은. 자, 이해했다고 치고요, 일단.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그대로. 그럼 D라는 게 뭐가 되죠? B가 2B 프라임이랑 같은 거니까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쵸? 이해가요? 마찬가지 지수법칙에서 이게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4AC죠. 4 버리고 있네요. 그쵸? 양변을 4로 나눈다면 4분의 D가 될 거고요. 좌변은. 그쵸? 양변을 4로 나눈다면 우변은 뭐가 되죠? B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이해가요? B-제곱 빼기 AC가 되죠? 이해가요? 근데 B-제곱 빼기 AC가 뭘까요? 요 공식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모양이네? 원래가 똑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A, B, C가 실수라면 당연히 이거 실수가 되겠지, 그치? 이거 실수일 거예요. 이거 나누기니까 저거. A, B, C가 실수라면요, 요것도 A, B 프라임, C 이것도 세 개도 실수입니다, 당연히. 이해가요? 그러면 요 근에서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얘가 0 이상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얘가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아까랑 원래랑 똑같다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게 마치 뭐랑 똑같다? 보다시피 아까 우리가 외웠던 그거를 나누기 4항으로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치환할 때 저거 D라고 치환할 때문에 요거는 근호 안에 있는 게 4분의 D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부호만 알아도 된다며. 양수, 0, 음수. 나누기 4에도 부호 똑같지 않나요? 양수 나누기 4도 양수고 0 나누기 4도 0이고 음수 나누기 4도 음수. 그치? 그래서 뭐야 그냐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짝수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이런 방정식일 때는요. D 대신에 4분의 D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계산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조금 더 쉽고. 그 4분의 D의 부호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이게 가요 선배인지 원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B-제곱 요 2를 제외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H가 아니라 그냥 H예요. A 곱하기 C. 곱하기 4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일일이 안 풀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뭐가 판단해요?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은 누굽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라고요. 이해가요? 4에서요 5, 4, 2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어때? 음수 나왔지? 그럼 뭐란 얘기야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이게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에 2가 뭐니? 2가 2 곱하기 1 아니에요? 이해가요? 이게 2 곱하기 1 아니냐고요? 짝수 아니냐고요? 이해가요? 여기서 구한 이 1이 바로 아까 얘기한 B'입니다. 이게. 이해가요? 나누기 2양 값이죠. 시험에 2 나누기 2양 값. 2 나누기 2에서 1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 계수가 짝수일 때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근데 4분의 D라는 걸 써도 된다는 겁니다. 뭐 4분의 D를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쓰는 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쌤도 있을 거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맞죠? 4분의 D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요 어떻게 사는 거야? B 다시의 제곱과 1의 제곱에서요 빼기 AC 1 곱하기 5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인데요? 1 빼기 4니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나오게 되겠지. 음수 나왔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허근일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랑 쟤랑 차이가 보다시피 4배예요. 4배. 마이너스 16이냐 마이너스 4의 차이죠. 어쨌든 음수인 건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조금 더 계산 좀 작아진다? 이런 느낌? 이라서 요쪽이 편리해서 웬만한 수학 선생님들은 다 그냥 나왔을 때는 D를 쓸 거고요. 개수가 짝수다 싶으면은 4분의 1을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 짝수 잘 못 써요. 저 그냥 이거 쓸래요. 돼요. 아까 풀었던 거 봤잖아요. 그렇죠? 풀었던 것처럼 풀어도 되고요. 짝수 써도 돼요. 다시. 내가 작년에 1학년 애들 데리고 해봤더니 못하더라 짝수를. 그래서 난 충격 먹었어요. 이거는 어찌 외웠는데 저거 못 외우게 나가. 말이 돼 그게? 이걸 외우는데 저걸 왜 못 외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수가 짝수일 때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써도 돼요. 답 나와요. 저거 쓰는 게 조금 더 쉽게 답이 나올 거고요. 뭔 이해가요? 방정식의 근이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냐, 서로 같은 두 개냐,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일일이 안 풀고 뭐만 갖고 판별식의 부호만으로도 이걸 구할 수 있어.
이게 포인트라는 거고요. 47 특강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47에 있는 특강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쓰세요. 이해가요?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거기 원리가 좀 나와, 왜 그런지가 나와 있는데 글만 잔뜩 있으니까 읽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우고 있는 판별식이 양수일 때, 판별식이 음수일 때 이런 것들은 죄다 개수가 실수일 때만 하는 거고 허수일 때는 이 판별식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개수가 허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가 있지? x제곱 더하기 2ix 빼기 1은요. 맞지? 예. 개수에 허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i? 그쵸? 자, 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도 가능할 겁니다. 4분의 d가 얼마일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요. 2 빼고 제곱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럼 뭐예요? i제곱이죠? 빼기 4ac가 아니라 그냥 ac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요거 두 개 하면 플러스 되겠네. 그치? 얼마나? 0 나오지? 판별식이 0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무슨 근이야? 서로 같은 두실근이야? 중근. 근데 재밌는 게 중근은 맞아요. 근데 실근은 아닙니다. 이 허근 나옵니다. 중근은 맞는데 허근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마이너스 1이 i를 제곱한 거인 건 이해가요? 그쵸? 마이너스 1이 i 제곱이다. 준식을 다음 같이 고칠게요. 이게요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 이해가요? 완전 제곱 모양으로. 이게 정리한 게 이거냐? 따라서 얘는요 x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근 갖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실수는 아니에요. 보다시피 허수죠. 허근인 중근은 허수인 중근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판별식이 0이면 분명히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며. 그치? 근데 이거 보다시피 허근 나왔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개수가 이렇게 복수수가 들어갔을 때는 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근까지는 맞지만 이게 뭐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이런 얘기는 못 써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응?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ix 빼기 5는 0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4분의 d가 뭘까 하면은 이때는 2를 제외한 마이너스 i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짝수 공식이라는 거야. 판별식 중에. 이게 마이너스 1인 건 이해가요? 이거 플러스 5고요. 그렇죠? 그러면 4 나오겠네? 양수네? 그럼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판별식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외웠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혼동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뭐라고?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